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필로티 구조를 적용한 사업장에도 수직 증축과 같은 복잡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 중인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건물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사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액이 4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태평양이 건축 위주로 94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해 3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벌써 어디가 유망지역이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1기 신도시, 이 원도심의 재정비를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과연 어느 지역이 이 수혜를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방송 시간 통해서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 가능하시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오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그 1기 신도시 이제 특별법이죠.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노후계획도시 지원을 위한 이제 특별법입니다. 자, 지금 이게 12월 8일 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요. 내년 4월 달 정도에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1기 신도시 뭐 특별법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서울 도심에서 지금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요. 이제 같은 좀 맥락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할 토지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기 신도시 이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 주변 지역의 3기 신도시까지가 이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신도시를 공급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이제 또 이제 재원이 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에는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서울 도심의 이제 정비 사업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요. 좀 이제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좀 전체를 잇는 이런 통찰력이 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매도로 해야 되나, 아니면 갈아타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저의 이 부동산 시장을 읽는 이 통찰력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개개인이 그 통찰력을 갖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24년 새로운 해가 밝을 텐데 과연 24년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질지 그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만들 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는요.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다음에 워낙 요즘에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소액 투자에 대한 전략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자,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작년 이맘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가의 선행 지표인 전세 가격도 우리가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로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끝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계속 오르던 시기였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매매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매매가의 선행 지표인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금리 이번 달 들어서 0.4%포인트 이 주담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틀리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V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피로감이 쌓이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또 시장에 이제 매물들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 지금 아마 어제 이제 그 1순위 분양에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의 성동구의 용답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평당 4천만 원 선에 1순위 마감됐죠. 예, 그러니까는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도 어떻게 보면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지적인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지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좀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도 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읽는 통찰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그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먼저 준비를 해서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시세 차익을 많이 얻으셨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2024년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따른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 12월 21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꼭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2024년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에서 네. 여유 자금이 조금 네. 한 1억 5천 정도가 있는데, 네. 네, 제가, 딸이 지금 현재 대학원을 다녀요. 네. 근데 30세 아래면 네. 세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중과된다 그러는데, 네. 저는 현재 2주택자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투자 어디 할 때 좀 추천해 주실 때 대표님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네.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아직은 30대가 되지 않은 20대 네네. 대학원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우선은 다주택자인 내가 아닌 자녀를 통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방법이 네네네네. 있을까 문의 네.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여유 자금 1억 5천으로 어떻게 자녀 명의로 좀 재테크할 수 있을지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자녀분이 이제 만 30세 이하이시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소득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동일 세대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세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취득세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취득세, 그렇죠? 예, 취득세도 중요하고요. 제가 한번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 네. 자, 지금 우리가 취득세,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은 취득세가 있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있고요. 예. 뭐 종부세, 이제 재산세, 이제 보유세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그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시세 차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재테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테크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헌재님께서 지금 1주택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1주택이신데 플러스 1주택이 되면 이제 취득세 중간은 없어진 지 지금 오래예요. 아, 네. 예, 취득세 중간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지역은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돼 버리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강남 3구하고 용산을 피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취득세는 중과가 없잖아요. 그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네네. 우리 자녀 명의로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네네네.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관계 없는 거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 네. 만약에 자녀 명의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고요. 그렇죠? 네네. 자녀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고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는 중과가 없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21개구가 지금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예요. 그죠? 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시청장님이 1주택 가져가시고 자녀 명의로 1주택 가져가시다가 예. 나중에 이제 자녀분께서 이제 거기 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소득이 있으시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럼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자녀분께 세대 분리가 되면 네. 내가 그 전에 2년 보유만 해놓은 거면 얘는 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이해되시죠? 근데 뭐죠? 그 주위에서 네. 답심리역 쪽에 투자하면 그러는데 선생님. 답심리 쪽이 근데 이번에 네네. 그 답심리역 쪽도 제가 예전에 많이 좀 이제 거론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답심리역 쪽 앞에가 제가 거론했던 지역이 저번 주에 모아타운으로 또 지정이 돼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그럼 보시면요, 값이 제가 많이 한번 올랐겠네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지금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레스 그다음에 레미안 리브 레미안 미드카운티 여기는 벌써 이제 뉴타운 개발이 이제 벌써 완료가 된 지역이고요. 그렇죠? 개발이 완료가 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전에 이제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청량리 옆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청량리역 뒤편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뉴타운 아래쪽에 여기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이 예전에 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2년 사이에 여기 전농 9구역 공공재개발 지정됐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청량리역 올해 전농 14구역 가칭 전농 14구역에서 역세권 개발 얘기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 더블 쳤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 여기 뉴타운 지역이었는데 작년에 이쪽 라인들이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거론했던 지역의 답심리역에서 요 일대 예전에 뉴타운 지역은 아니었지만 여기가 노후도가 상당히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노후도가 거의 한 30년 노후도가 80%가 넘어갔던 지역입니다. 여기가요 이번에 모아타운, 그러니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랬고 여기가 모아타운 지정돼 버렸어요. 그럼 1억 5천 갖고 못 사겠네요. 여기는 지금 어렵죠. 여기는. 근데 마지막 남은 데가요. 마지막 네. 남은 데가 제가 다른 컬러로 한번 해드릴게요. 분홍색 컬러로 할까요? 잘 안 보이네. 예,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지금 모아타운 지정대 바로 옆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예, 여기가요. 예전에 뉴타운 해제 지역이면서 해제 지역 중에 다 지금 지정됐죠. 선정되거나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가 뉴타운 해제 지역이고 여기가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노후도가.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답심리 초등학교 지금 뒤편이거든요. 아, 네. 예, 답심리 초등학교 뒤편 여기가 노후도가 유일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예. 네. 여기인데 지금 보시면 자, 지도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좀 올려서 지금 여기 답심리 일대가 어디냐? 이번에 그 청계천 그 리버브자이 있죠? 아마 이번에 어저께 1순위 지금 이제 청약 들어갔는데 벌써 46대 1이에요. 바로 여기가 요 현장이거든요. 답심리역 바로 앞에. 예,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여기가 지금 평당 4천만 원에 이번에 1순위 마감된 데예요. 어제예요, 어제. 그다음에 요 앞에가 지금 2주 전인가 지금 모아타운 선정된 거고요. 그럼 마지막 남아 있는 데가 여기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남은 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요. 기존에 지금 그 역세권 개발 얘기 나왔던 데라든가 공공재개발 선정됐다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신소통합기에 선정된 지역하고 아니면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보다요. 여기가 노후도가 가장 높아요. 노후도가. 자,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높아야지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보세요? 네네. 예, 이 노후도라는 거,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주택, 네, 네.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주택이 얼마나 많이 있냐가 노후도거든요. 예, 근데 노후도가 여기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지역의 노후도가 지금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보다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네. 그리고 이 노후도가 높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노후도가 높으면 빌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빌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네네네. 예, 빌라들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노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빌라들이 많이 없고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노후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여기 노후도가요, 네. 90%가 넘어가요. 아, 사실 서울에 이런 지역 별로 없습니다. 즉, 네. 노후도가 높고 개발 압력이 그만큼 높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노후도가 높은 만큼 뭐예요? 여기가 사업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조합 원수가 적으니까 빌라들이 없으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여기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추천해 드렸던 지역 중에 다 됐어요. 이제 다 되고 유일하게 남은 데가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1억 한 초중반 정도면은 아직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여기가 빌라가 별로 없어요. 아, 네. 빌라가 물건들이 상당히 그러면- 귀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임장 활동 하시면서 만약에 물건들이 뭐 내가 한 1억 초중반 때 매입할 수 있다. 그런 네. 물건들 나오면은 매수해 놓으시면 여기밖에 이제 될 데가 없어요. 이쪽 라인은. 아, 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답심리 초등학교 뒤편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 30대가 되지 않은 자녀 명의로 어떻게 좀 세금 부담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그 조언부터 지역적으로까지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과 잘 상의하셔서 임장 다녀오시고 또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전문가의 시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한남동 네. 3구역에 살고 있거든요. 네, 내년 5월 달에 네, 이사를 좀 해야 돼요. 아. 자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무실이 이태원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남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병원 쪽으로 네.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된 빌라가 한 11억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근데 주변 시세가 한 13억 정도 가요. 어, 그래서 전세로 가지 않고 네. 차라리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네. 괜찮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가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좀 계획하고 임대 계시는데, 만기가 아니고요. 네, 이주요. 지금도 계기가. 그럼 내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예, 이사를 예. 나가시는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전세 거주보다는 다시 또 예. 집을 마련해서 가는 게 어떨까 보셨고, 예, 20년 된 노후 빌라가 이 순천향대학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남동에 예. 그 병원 근처에 11억 매물로 나왔는데 괜찮은 매물인지 한번 하나하나 예. 따져보겠습니다. 주변 시세가 한 13억 가거든요. 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다라는 예. 말씀 주신 그래서 건데, 차라리 전세를 가지 않고 네, 매매를 해볼까? 매매를 해볼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괜찮은 거죠.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한남 3구역이면 지금 이제 이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이주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주변적으로 좀 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예. 직장이 또 예. 가게를 하는데 예. 이태원에 가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 부근으로 지금 다시 또 집을 구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둘러봤더니 그 순창병원 주변에 네. 빌라 이제 노후된 게 한 11억 정도 가요. 네, 네. 그리고 뭐 주변 시세 보니까 13억 가는데 전세로 가니 차라리 매입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 전화 한번 이거 드려봤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예. 예, 무조건 매입하세요. 무조건요? 예. 예.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 우리가 여기 지금 한남도타운이죠. 그죠? 예, 예. 한남도타운 지금 이제 3구역이 지금 2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 3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그래서 이제 3구역이 먼저 지금 2주에 들어가는 건데,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한남도타운은 이제 개발 압력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한남도타운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많이 올랐는데 많이 중요한 올랐어요. 게 뭐냐면요. 예. 요 인근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요 인근에 그 순창병원 일대나 아니면 여기 지금 한남 뉴타운 옆에 뭐 동빙고동 일대나 여기도요. 여기 있는 빌라들도요. 개발과 상관없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개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발 압력 때문에 오르는 시작, 즉 뭐냐면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투자자 시장이라고 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남 뉴타운도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 압력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남노타운 주변에 지금 순천병원 일대, 동빙고동 일대 빌라들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이쪽 시장은 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수요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자 시장. 예. 예. 자, 뭐냐, 투자자 시장은 개발 압력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요, 그죠? 예. 가격이 오르는데 이 수요자 시장은 뭐냐면 그 지역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바로 수요자 시장이에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예. 그런데 제가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한남동이라던가 아니면 동빙고동이라던가 왜 가격이 오르냐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이 한남동 일대를 보면 여기가 다 부촌이죠. 지금 선생님께서 예, 지금 예. 보고 계시는 한남동 일대도 다 부촌이에요. 다 예. 고급 빌라가 많잖아요. 예. 여기 동빙고동 다 부촌이고요. 여기에 뭐 한남더이라던가 아니면 나인원 한남이라던가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다 부촌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다 부촌이에요. 다 부촌인데 지금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안 되면 한남 뉴타운이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의 주거 벨트가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부의 주거 벨트가. 우리가 예. 저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33평형 기준으로 지금 평당 1억을 보거든요. 예, 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지금 30억은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부의 주거 벨트가 완성이 되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당연히 얘네 가격 따라서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투자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예, 최소한 맞습니다. 20억 이상 있어야 돼요. 예, 거기다 네. 나중에 또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되고요. 그런데 주변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한 4, 5억 정도 선에서 이런 고급 빌라 매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어차피 지금 강북 지역에서는 가장 앞으로 이제 부촌이 될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보통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 여기가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가 우리가 하이엔드급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예. 하이엔드급 이제 하이엔드급 이제 주거시설하고 예, 하이엔드급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하이엔드급을 넘어서는 주거용 부동산이 좀 있으면 공급이 돼요. 그게 네.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유엔사 부지입니다. 유엔사 부지. 아, 이게 아마 여기가 이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요. 내년 3월달에 네. 오피스텔 일반 분양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오피스텔이요 평당 거의 1억 선에 분양이 돼요. 아, 오피스텔이요? 근데 오피스텔이 평당 1억 선이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그 전용 면적 비율이 아파트에 비해서 낮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파트로 평당 따지면 거의 1억 8천 선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한남더리나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급이라고 합니다. 하이퍼급. 아, 예, 그러니까 뭐. 하이퍼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에 내가 네. 지금 빌라를 하나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당연히 없는 오르죠.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주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 목적이고 그다음에 네. 주변이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이제 완성이 되면 당연히 얘네 가격 따라가면서 주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순천병원 인근에 예. 그 순천병원 인근도 괜찮고요. 예, 예. 여기 옆에 그 대사관대 여기도 지금 대사관저하고 대사관 많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동빙고동 일대도 상당히 좋거든요. 아, 동국인고동도요? 예, 근데 여기가 물건들이 별로 안 나와요. 예, 예. 예, 물건이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 아까 순천병원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예. 선에 들어갈 때가. 근데 예, 예. 물건들은 여기가 고급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들은 예.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더라도요. 예. 이런 거죠. 항상 대장주 옆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대장주 아, 옆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개발 호재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용산의 전체적인 개발 호재를 한번 보면요. 개발 예. 호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용산 민족공원과 예. 지금 한남노타운은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게 가장 개발 축이에요. 아, 예, 예. 자,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용산 민족공원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항상 가격이 올랐는데 조만간에 이제 별로 안 네. 남았어요. 예.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마스터 플랜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시장이 또 한번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예, 예. 좀 빠른 시기에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마음의 결정을 이미 내리신 것 같아요. 매수하셔도 좋다. 투자와 거주 목적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결정하셔서 좋은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 조금은 훈풍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안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법이죠. 일기 신도시 등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이 법안 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그 노후 계획 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2월 8일 날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할게요. 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일기 신도시들이 변하는지 또 이 법에 대한 적용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요. 자, 이제 12월 8일 날 지금 국회 이제 본회의가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4월 중으로 이제 시행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행령들, 그러니까 디테일한 시행령들은 올 연내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노후 계획 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시행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자, 일기 신도시가 벌써 29만 2천 가구예요. 예.
자, 그런데 92년 입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30년이 넘어갔죠. 그래서 노후도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기존의 기반 시설들이 노후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됐죠. 예, 그런데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존의 용적률들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이제 각 신도시별로 용적률이 169%에서 226%인데 일산 같은 경우가 좀 낮은 편이죠. 일산 같은 경우가 좀 낮은 편인데 자, 근데 평균 용적률이 한 1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하기에는 용적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재건축하기에 용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특별법 없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즉 재건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로는 재건축하더라도 가구 중과분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어떻게 보면은 재생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 기능, 일자리가 좀 상당히 좀 미비하죠. 그렇죠? 우리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에 일자리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족 기능이 1기 신도시는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자족 기능까지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입니다. 예. 자,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은요. 예, 택지 조성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20년 지나야 됩니다. 예,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즉 30만 평 이상의 택지인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노후도를 측정하는 게 기준이 30년이거든요. 네, 30년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노후도 기준은 우리가 30년인데 왜 근데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후되기 이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먼저 선 계획을 먼저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는요. 이 100만 제곱미터 이하라도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라던가 아니면은 1개 이상의 택지가 있고 그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1개 이상의 택지가 있고 주변에 구도심이 있으면 연접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기 신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지역에 또 서울 지역의 택지지구라던가 지방의 이제 거점 신도시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51개 지역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구 수로 보면 103만 가구가 적용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후 계획 도시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이제 나오냐면요. 자, 안전진단 면제예요.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성을 높여줘야겠죠.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니까 이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종이라던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서 사업성이 좀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15% 이내 일반 분양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자, 그런데 이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지금 기존에는 15% 이내였는데 지금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로는 21% 정도로 일반 분양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 내에서도 고밀로 아니면 복합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입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또 이제 지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갑니다. 건폐율이라던가 건축물의 종류라던가 용적률이라던가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그 지역의 입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제 지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 절차도 통합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가 상당히 좀 신속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이런 지정 효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주 대책.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아까 29만 4천 가구인데 이 아파트들이 한꺼번에는 이주를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주하는 세대수가 많겠죠. 그럼 주변에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돼요. 근데 이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이주 대책에 대한 수립 의무는요. 사업 시행자에서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주 대책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냐? 자, 그러면 이제 각 신도시마다요. 각 신도시마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갈 거 아닙니다. 앞으로 몇십 년 걸릴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 걸릴 건데 각 신도시마다 먼저 선도지구, 먼저 하는 지역, 그러니까 시범지구처럼 먼저 하는 지역에 지정이 될 거예요. 선도지구로. 얘는 저희가 25년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면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받으려고 지금 막 아파트 소유자분들이 먼저 막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최대 용적률은 500% 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모든 지역의 용적률 500% 상향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500%로 상향이 되는 지역은 교통 유발 효과가 적은, 그러니까 고밀도로 개발하더라도 교통 유발 효과가 적은 역세권에 입지한 지역들은 용적률 500%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당연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고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은 당연히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분당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라던가 자산 가치가 이제 많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아니면 지방 지역의 택지 중에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택지로 개발된 데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택지로 개발됐거든요. 근데 목동은 사업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 가격도 높고 또 선호도도 또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제 사업성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원이나 이런 쪽에 중계동이나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지가 안 좋죠, 별로. 근데 이런 지역이 택지로 개발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는 앞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지역 중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제 지역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좀 담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기 신도시로 이제 변하게 되면 우리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장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먼저 아까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15%에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21%인데 21%로 지금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제 도정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가구 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사업성은 좋아지겠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 그럼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이잖아요. 예, 정비사업도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면 시세 차익이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노후계획 특별법으로 이제 가더라도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지라든가 신도시의 입지에 따라서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노후계획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법안의 내용들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입지를 잘 고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드렸습니다. 내가 혼자 투자 계획하시기 어렵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정창래 대표와 이런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같이 이제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던가 아니면 정비사업 활성화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 시장을 읽는 좀 이런 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이제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으로 2024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라던가 이런 택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으로 지금 앞으로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보면 최근에 선정이 됐거나 지정이 된 지역들은 상당히 좀 가격 오름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서울 정비 사업 활성화에 따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기름 뉴타운 4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건대 입구역에 자양동 그쪽으로 지금 자양우석 1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갈아타도 되나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름뉴타운 네. 4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자양동에 우성 1차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이게 조금 더 투자성 높은 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네, 좋은 방안이 될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저희가 그 24평을요, 2018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한 5기 전에 저희가 그걸 사갖고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예, 저희 남편이 그 직장이 논현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7호선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네, 저희 남편이 건대 입구역 그 자양동 인근에 보면은 거기 그 자양 우성 1차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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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24평 기준이 한 10억 정도 한다고 네. 모자르는 거는 지금 대출약도 받아서 가자고 저를 지금 자꾸 졸라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보통은 그 아내분이 남편을 조르는데 여기는 반대네요. 네, 아무튼 왜냐면 자금이 모자라니까 대출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런 게 싫은데 자꾸 이거 대출 받아서 가자고 지금 맨날 지금 저를 그냥 알겠습니다. 네, 닥달하고 있어. 예,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갈아타는 게 맞는지 네.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자, 시장 지금 안 대출 좋습니다. 받으면 또 금리도 비싸잖아요, 요즘에. 예,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지금 금리도 우리 시청에 말씀하신 금리도 높고요, 그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V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고요, 그죠? 네, 네, 네. 예,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시장이 지금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뭐 기름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래 지금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매물들은 이제 쌓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니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제가 한번 반대로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좋아졌어요. 예. 네, 네. 만약에 시장이 좋아졌어요. 네. 시장이 좋아졌는데, 자, 지금 여기 지금 기름 뉴타운보다는 여기 자양동이 한강변 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입지죠,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비교해 보면 더 상급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시장이 만약에 좋아지면
네. 시장이 좋아지면 선생님께서 기름동에서 기름 뉴타운에서 이 자양동으로 갈아타실 때 네. 더 쉬울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그렇죠. 지출해야 되겠죠. 지금 뭐냐면 네. 시장이 좋을 때는요. 자, 네. 최근에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시장이 오를 때는요. 오를 네. 때는 상급지가 먼저 올라요. 그다음에 하급지가 늦게 맞아. 오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시장이 내릴 때는요. 하급지 그러니까 상급지는 덜 떨어져요. 하급지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면요. 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아, 그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내가 최상의 타이밍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금리 얘기를 또 방송에서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네네. 금리가 지금 11월 달 대비해서 지금 12월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네. 지금 은행들 시중금리 보면 지금 0.4%포인트 떨어졌어요. 금리가. 그러니까 네. 주담대 금리가요.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화긴축을 이제 멈추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금리라는 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네. 금리가 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장 또 반등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벌써 지금 금리가 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갈아타기를 할 타이밍이 지금 아닙니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네. 예, 이해되세요? 네, 네, 네. 예, 보통은 그 남편분께서 약간 아내분이 쪼르고 남편분이 그런데 여기 반대로 됐네요. 반대로. 예. 아, 맨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면 막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자고 남편분 말씀 들으셔서요. 네. 무조건 지금 갈아타기 하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상급지로의 이사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닌 지금 하는 게 좋다. 우선 남편분의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거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듣고 또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다가오는 2024년 투자 계획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속 깊게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세미나 중에는 이제 2024년 이제 시장 전망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정비 사업이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비 사업이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짚어드리면, 자, 예전에는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지자체에서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게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뭐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돼서 정비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가다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비 사업이 최근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다 주민 제한 방식이죠. 그렇죠? 예, 주민 제한 방식이다 보니까 자, 어때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 그 조합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조합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은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먼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속도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정비 사업에서 이제 바뀐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하고는 틀리게 사업 절차가 상당히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세미나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정비 사업이라든가 시장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